Another turning point, a fork stuck in the road. Time grabs you by the wrist, directs you where to go. So make the best of this test and don't ask why. It's not a question but a lesson learned in time. 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일단 오늘 드릴 얘기는 생각보다 되게 명료합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친구죠. 더비 01의 재입고 소식과 함께 예약 발매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앞전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자면, 더비 01이라는 제품은 저희가 이제 킨치에서 좀 이제 수베니어라고 해서 조금 더 상위 라인으로 일본 생산을 베이스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 브랜드 레이블과 함께 저희가 어데케이드 익스클루시브로 남자의 신발장에서 단 한 켤레의 더비 슈즈가 있으면은 바로 이 제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남자가 입을 수 있는 모든 룩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범용성 넓은 고퀄리티의 신발을 제작을 한 게 바로 이 더비 01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발매했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발매한 당일날 모두 완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사이즈 피팅을 위해서 한 켤레씩 DP 상품들을 준비해서 미리 좀 리오더 할 때 미리 좀 선주문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었어 가지고 이미 좀 주문해 주신 분이 많은데, 아마 다음 주 중에 국내에 이 제품이 떨어지면서 선주문하신 분들에게는 먼저 배송이 갈 예정이고, 남아있는 일부 수량을 가지고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판매가 진행될 때는 일단은 따로 혜택이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약 발매하실 때에는 5% 할인이 들어가서 49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약 발매 선주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프라인에서만 진행했던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필품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신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발들을 신어보시면서 좀 좋은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 좀 좋은 거라는 게 너무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그 정도 100만 원대 수준의 퀄리티를 경험하시되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소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앞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의 스펙과 메이킹과 그 다음에 이 메이커의 어떤 경력들을 다 미루어 보았을 때 50만 원대라는 가격대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취한 내용이, 재고를 저희가 쌓아두고 판매할 만큼의 마진을 책정해서 하면은 거의 7, 80만 원대가 되어야 되는 이 신발을 이렇게 예약 발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고를 거의 쌓아두지 않고 선주문을 통해서만 진행을 하면은 어쨌든 마진을 극한으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소비자 가격 자체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도 결과적으로는 이 단순하게 한 30만 원대에서 뭐 보실 수 있는 국내 재화들의 퀄리티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정말 좋아졌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넘어서서 또 조금 더 괜찮은 신발들을 찾으시려고 할 때는 사실은 거의 100만 원대까지 그냥 가버려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고, 또 중간에 한 40에서 50만 원, 60만 원대에 샌더스 같은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좀 제한이 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샌더스를 많이 신지만 샌더스랑 비교해서도 이 친구가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로 한번 진짜 고급 재화의 엔트리는 요걸로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이상의 제품이 꼭 살면서 필요할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신발을 꼭 신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근원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거는 완전 종결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신발을 신어봐도 결국엔 이것만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신었기 때문이죠. 일단 이 세 상품은 사실 레드윙과 그 다음에 바이버그 부츠입니다.
갑자기 더비 01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이유는 이 순서대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얘를 신다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부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실 가격 차이가 이 두 개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신어보면서 사실 이 바이버거 부츠 말고도 한 100만 원대 이상의, 지금은 더 비싸긴 한데 이상의 부츠들을 좀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신어보다 보니까 결국에 레드윙만 한 게 없던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 친구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친구가 더 뛰어나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레드윙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투박함은 얘한테는 잘 없어요. 뭐 이제 더블 스티치 다운으로 되어 있는 이런 웰트 방식이라던가, 뭐 사용했던 가죽은 여기는 호인사의 크로막스를 사용했지만 레드윙은 자체적인 가죽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둘 다 굉장히 두껍고 강도 있는 가죽들이다. 다만 이제 이 친구는 가벼운 구디어 웰트로 뭐 비브람 솔을 사용했다면 얘는 이제 영국의 다이나이트 솔로 사용이 되어 있고 등등등 기타 스펙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 그걸 위해서 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걸 투자를 하느냐, 이것만 계속 사신다니 그냥 한 50만 원대에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모든 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레드윙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처음에 부츠에 입문할 때는 입문용으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신다 보니까 더 비싸고 더 고급 브랜드들을 막 찾게 되고,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 생각해보니까 레드윙 정도만 돼도 진짜 괜찮았네, 완전 혜자였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제가 근래에 좀 고가의 부츠를 산 마지막 제품은 레드윙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실 모두에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알든의 이 100만 원대 신발들이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랑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샌더스가 또 있죠. 이 친구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얘보다 얘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돼도 예전에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이걸 입문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즐기실 만큼 즐기실 때 뭐 여기까지 가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도 충분히 매력적인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샌더스만이 유일한 50, 60만 원대에서의 대안이었을 때의 얘기였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더비 01이 지금 딱 이걸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멋진 신발이면서 동시에 고가의 신발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입문으로 허들이 그렇게까지 막 살벌하지 않은 그 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더비 01이 왜 도대체 이것보다는 뛰어나고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도 예전에 한번 찍었던 영상이지만 조금 세분화돼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알든의 메이킹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더비 01이 메이킹적인 어떤 완성도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든과 더비 01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이 웰트의 라인감입니다. 사실 알든은 조금은 달라서 완벽하게 1대1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쪽의 완성도면이나 이쪽의 완성도면은 그리고 사용감이 있는 걸로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신었던 이 친구들, 이 라인감 자체가 사실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라스트가 주는 느낌이 더비 01이 훨씬 더 깔끔하고 날렵해 보이는 맛이 좀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더비 01은 조금 동그래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캐주얼하게 신기에 아주 알맞는 약간 밀리터리 라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좀 알든이 좀 더 오래 신긴 했지만 이런 면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상에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살짝 벌어졌어요 벌써. 근데 제가 신은 더비 공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서 오는 완성도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더비 0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가죽, 아무리 베지터블 레더라고 해도 소가죽이지 않냐. 근데 얘는 어쨌든 호인사의 코드반이지 않냐. 맞습니다. 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더비 01을 통해서 소가죽 말고 코드반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세에서 코드반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뭐 마진을 낮추고 뭐 아무리 뭐 생쇼를 다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어떤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아서 첫 단추부터 그렇게 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코드반이 그러면은 가죽의 끝판왕이냐? 제가 코드반을 설명해 드릴 때 솔직하게 말하면은 진짜 좋은 가죽이고 매력적인 가죽이에요. 대체가 불가능한 가죽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죽의 소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죽이 나쁘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나이버나 듀프이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제 소가죽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 박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이고 소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코드반과 다르게 새로운 어떤 캐릭터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가죽들도 소가죽으로 충분히 가공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코드반이 최고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친구를 저희가 토치기산 베지터블 레더로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 상품과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신었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그래도 한 2달 정도 정말 잘 신었죠. 한 번 관리를 했습니다. 케어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 기름기가 올라오게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주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신발을 신었고 정장보단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훨씬 더 편하게 막 신었다는 것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비가 와서 살짝 바닥은 젖었지만 바닥도 이런 식으로 다 까졌죠. 근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신으면 막 신는 대로 이런 식의 에이징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 또 더 관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른 성격으로도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발을 신는 오케이션이 내가 수트랑 정장에 조금 더 자주 신는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좀 편하게 막 신으면서 청바지나 좀 캐주얼한 착장에 훨씬 더 많이 신을 거다 하시면 저처럼 그냥 막 신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렇게 신을 수 있는 굉장히 밀도 있는 베지터블 레더이고, 이 베지터블 레더라는 거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딱히 특별한 가죽이라는 게 아니라 소가죽을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변형하는, 이제 보통은 무드질을 한다고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오크나무인데 오크나무에서 나오는 이제 천연 탄닌 소재, 그러니까 수액이라고 보셔도 돼요. 천연 탄닌 소재를 사용해서 진짜 이제 화학 염료나 화학 약품 처리 없이 만들어지는 가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죽 원래의 느낌을 가장 강하게 살릴 수 있는 가공 방식이면서 동시에 제가 표현했던 바로는 쌩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쌩얼은 사실 어떻게 화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여지는 것과 같이 사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이 가죽의 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게 어쩌면은 이런 능력이 분명히 필요한 게 바로 더비 01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신으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신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어도 저렇게 신어도 50만 원 이상의 훨씬 더 매력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곡선이 들어가는 스완 스티치라던가 스티치의 어떤 완성도,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역시도 사실 기성 구두들이나 좀 저가형 상품에선 보실 수 없게 이렇게 한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래서 착화감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돈피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착화감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빈티지 슈즈 중에서는 여기 안쪽에 원단 패브릭이 들어가서 조금 더 착화감을 뛰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돈피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레더 솔이 주는 이 맛은 제가 아마 오신 분들이 제가 피팅을 도와드리면서 사이즈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추천드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는 이제 제 발 모양에 맞춰서 눌려졌거든요. 새 상품으로 보면은 요런 느낌이고 깔끔하고 좀 눌린 맛이 있죠. 이렇게 잘 보이나? 그래서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면 이 발을 딱 지탱해주는 맛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알든처럼 허리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는 제품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완전히 깎아내서 이런 식으로 얄쌍한 허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 지탱감이 굉장히 좀 뛰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신발이 되면 제가 요번에 세일즈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 좀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푹신푹신하고 좀 착용감이 편하고 쿠션감이 있는 게 좋은 착화감, 그래서 약간 자동차로 치면 고급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고급 스포츠카의 버킷 시트 같은 느낌의 착화감을 기대하셔야 된다. 허리랑 등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발의 허리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뒤축 부분이나 이쪽을 꽉 잡아주는 느낌을 조금 더 지향하면서 사이즈를 가셔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일부러 크게 신으시면은 사실 발이 안에서 놀면서 여기가 아예 다 평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퀄리티의 신발을 신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단순히 패션을 위해서 뭐 업사이징을 한다, 다운사이징은 안 되죠. 네, 업사이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엄청 허용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직접 신어보시면서 사이즈 피팅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맞춰서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모든 사이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이 정말 많지만 스타일링적인 거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걸 조금 더 부탁드릴 것 같고,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정확히 언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일본에서는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 아마 마지막 그 예약 발매 선주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근시한 안에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약 발매 프로모션 5%가 적용이 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방문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이 친구 관련된 영상은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